요즘 다 이 정도 설명했지. 그 소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작년까지 랩실에서 있다가 작년에 졸업하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졸업하셨다고요? 이제 2년 차 재작년? 네, 2017년에 졸업하신 거예요? 7년 말에 18년 그래 18년 작년 말. 네. 졸업하고 수련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사회에 있는 한 주간 정신재활 시설에서 정신건강에 관심 가지고 지금 직원으로 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계신 분들은 학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수련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학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는데 어쨌든 근데 아마 보통은 좀 병원에 대해서 병원 수련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이제 병원 장면에서 뭐 검사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지역사회 장면에서는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고 임상심리사가 지역사회 장면에 가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병원이나 이런 것 이렇게 뭐 지역사회 센터나 이런 데서도 되게 긴밀하게 좀 협력을 맺고 뭐 환자를 보내고 이렇게 받고 하는 그런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그냥 나중에 추후에 뭐 이 임상 장면에서 일을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좀 제목을 지역사회 장면에서 임상심리사의 역할 이런 걸 조금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지은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일, 제가 임상심리사로서 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소개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3-40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더 짧게 하셔도 돼요. 더 짧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아마 리모팅도 있으실 테니까 짧게 하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간재활시설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이 있는데 저는 우선은 주간재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간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보통은 성인 만성 질환자분들이 주간 동안에 그러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에 와서 한 3시쯤 집에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상담 받으시고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낮 동안에 이용을 하시는 이용시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 전환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정신질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주거를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집중 케어를 받거나 이런 특화된 그런 시설이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시설이다, 뭐 공동생활가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서 주거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직업 취업장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취업 훈련을 시키고 직업 훈련을 시키고 취업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시설들을 이야기하고요. 밑에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주간재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사회 같이 이제 회원분들이 저희는 이제 회원분들이라고 부르는데 환자가 아니라 회원분들이 이제 공동이나 지역사회처럼 이제 주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밑에 직업재활 이 분과가 있어서 직업재활팀에서는 저희 센터에서도 35인 시설인데 한 12-13분 정도가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주변에 이용을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업재활과 관련된 부분은 좀 뒤쪽에서 좀 다룰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저희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1년 전쯤에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키고 뭐 그런 분들을 이제 강제 입원시키는 것들이 이제 인권에 너무 침해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1년 전에 이런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됐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래서 입원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지고 더 이제 입원 적합성 심사라는 게 이제 새로 기구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해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병원에서 나와야 되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나오면은 집에서 하실 일들이 딱히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뭐 보통 스키조프레니아를 가지신 분들은 편집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직장을 처음에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마 제가 예전에 교육 듣기로는 탈원화,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탈원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뭐 이런 배경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마땅한 기관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관들이 되게 많아서 그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을 막 수용할 수 있다, 다 전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그분들을 좀 수용할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보통 병원 나와서 갈 데 없으면 이제 집에 계시다가 그냥 집에만 쭉 있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뭐 원더링 하다가 또 다시 재입원하거나 뭐 이런 패턴을 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더불어서 좀 이런 정신재활시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많아져야 이제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도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뭐 이런 내용은 뭐 나중에 현장 가서 일을 하실 때 뭐 더 이렇게 자세히 알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고 유용하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좀 수용 시설들이 이런 좀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병원에서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연계를 할 때 이런 중환 재활 시설들이 있구나 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좀 나중에 연계를 하는 거에 좀 수월을 할 것 같아요. 뭐 보통 사회복지사분들이 연락 와서 이제 연계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문의들이 연락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그 자격증으로 이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그다음에 정신건강,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렇게 세 직군이 있는데 이 세 직군의 그 공통 업무와 이제 직역별 업무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공통 업무에 보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지는 뭐 다른 동료 선배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이제 대부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가져왔고요. 아마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험 받으시고 시험 보실 때 외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센터장님이 이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면 정신재활시설을 직접 차리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자들의 재활훈련, 그리고 생활훈련, 그리고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센터에서 이제 회원분들에게 그 프로그램들을 좀 재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훈련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기능 차이가 크세요. 그래서 뭐 직업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먹고 자고 뭐 그 정도만 하시고 좀 위생도 안 되고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자기 근력 관리가 안 돼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개인적으로든 어쨌든 집단으로든 생활 훈련이나 뭐 이런 작업 훈련 같은 것들이 이제 실시되고 있고 지도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 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인데 사실 이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센터에서 분기별로 가족 교육을 실시해서 이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가족분들에게 가족 교육이 있으니 참여해달라라고 가족 공식을 보내고 이제 그분들에게 뭐 인권 교육이라든지 가족으로서 어떻게 그 정신 장애인분들을 대해야 되는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주제를 이제 정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가족분들에게도 거의 저희도 좀 업무 특성상 전화로도 유선상으로도 많이 상담을 하고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 대한 권익 활동을 위한 활동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보면은 아예 ISP라고 해서 개별 지원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개별마다 그 목표나 뭐 그분의 어떤 진단이라든지 상태라든지 그거에 따른 어떤 치료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등에 대한 것들도 다 일지로 남기고 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도 하고 수립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네, 실제로 지원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나중에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상담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검사만 하는 검사만 하진 않겠지만 검사에 되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병원과는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고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복제에 관한 조사 연구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계획에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종합심리평가나 신경심리종합평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만성으로 계시는 분들에게 좀 완전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역사회에 좀 걸맞는 심리 검사 도구 제작 내지는 뭐 스케일 제작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항상 저희 그 매년 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죠. 네. 왜안 되나요? 뭐 워낙 다들 이거 외에도 할 일이 바쁘기도 하고 여력이 지금 인력적으로도 저희가 6명이거든요 직원. 충분한가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센터들이 두세 명이 다 하잖아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세 분이서 아까 같은 그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두세 분이서 막 돌아가면서 거기는 이제 야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도 같이 했는데 막 두세 분이서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듣기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실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게을러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직업재활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회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직업을 갖고 취업을 하고 사회에 적응하고 물론 원체 기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가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 센터 나와서 이제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것까지 재활을 위한 활동을 하고요. 네, 사업 수행 및 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빠졌네요. 지금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공통 업무는 이렇고요. 그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의 직역 업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심리평가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그 정신 질환자들과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되시면은 해야 될 업무 범위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나 검사 뭐 그리고 상담, 치료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전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의 해야 될 공통 업무들이 앞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리 지원은 참 애매하고. 그렇죠. 사회복지랑 과연 단어랑 이름 비슷한 다른 이름을 붙이고 비슷하게 하는 행동이 되게 많지. 그렇죠. 그렇게 말해봤어. 그러니까 심리 지원이라는 말은 근데 아마 거기 그 직역, 그러니까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직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복지 상담이나 정신 네. 단어나 네.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각자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불러도 그렇죠. 예, 상당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종류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분들도 사례 관리를 하고 회원분들을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랑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이 상담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 서울에 아마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센터장으로 있는 그 정신재활시설이 두 군데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군데들은 다 사회복지사들이 보통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개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에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회원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그 50분씩 꼭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고 뭐 슈퍼비전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들 같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0분, 20분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면담식으로 그냥 진행하고 그냥 일지 쓰고 이렇게 넘어가고 뭐 그냥 사례 관리만 하는 정도만 한다 뭐 이런 시설들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밖에서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제가 이 문의 전화를 받으면 입소 문의 전화를 받으면 상담을 하냐, 뭐 심리 상담을 하냐, 심치료를 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전공했고, 뭐 이렇게 설명할 때는 조금 유용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좀 신뢰를 하나요? 심리사들이 운영하는 센터라고 하면. 이런 심리 치료나 심리 재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임상심리사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한데 이제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분들 이제 전공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보호자분들은 제가 통화한 보호자분들은 신뢰를 좀 하는 것 뭐 사실 그런 것보다도 되게 집에 가까운 거 뭐 이런 거를 더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긴 하죠. 학부모 많아야지. 자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저희 기관에 대한 좀 개인적인 아니지만 저희 기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은 17세 이상 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정신과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 면은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면 이제 저희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만성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만성 조현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조현 정동이라든지 아니면 MR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용 절차인데 처음에 이용 상담을 해서 이제 라운딩 오시고 그다음에 적응기간 일주일 정도 적응기간을 두고 센터에서 똑같이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활동을 하고 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분이 센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이 판단했을 때도 센터에서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서로 의견이 맞게 되면 등록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등록을 결정하시면은 이제 초기 상담과 심리 기능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뭐 거기에 대한 사례 개념이라든지 케이스 컨퍼런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센터를 들어오는데 진단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진단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진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단서와 처방전이 이제 1년 이내에 가는 게 필요하고요. 최근 걸로. 네네. 그리고 여기 다니면서도 계속 약물을 복용하셔야 돼서 1년만 한 번씩 저희가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로 바로 올 수는 없는 거네요. 결국은 진단을 받고 가야죠. 병원 가서 진단 받고 실제로 계속 외래로 약물을 복용하셔야 저희 센터에서 받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주사제로 많이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제를 마실 수 있는 게 어쨌든 그것도 처방전이 나옵니다. 저희 행복수 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례 개입인데 사례 개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 상담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있는 센터다 보니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연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정신건강기관 연계나 사회복지기관 연계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냥 병원에 연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회원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받거나 그쪽에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을 받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뭐 되게 소소하게는 뭐 음식 같은 거, 빵 같은 거 지원, 푸드마켓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거나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되게 이 정신과 질환을 가지신 분들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이 되게 많이 증가하는 게 있다 보니까 운동 되게 살 많이 찌셨어요. 그래서 운동이 엄청 필요하신 분들이 대다수셔가지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헬스장이나 뭐 이런 데도 연계하기도 하고 이런 연계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지금 재활 서비스라고 해서 크게 이제 심리치료, 사회적응훈련, 대인관계 약물 및 증상관리, 스트레스 관리, 신체 건강 관리, 회원 자치활동, 여가문화활동, 사례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이제 심리평가, 그러니까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그냥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그냥 프로그램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로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이제 센터 내에서 하기도 하고 이제 식단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담당자 선생님이 식단 관리도 시키고 예를 들어 이렇게 종이에다가 오늘 뭐 먹었는지 뭐 이렇게 적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자치활동으로는 자치활동은 이제 회원분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되게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회원분들한테 회원분들이 해달라는 게 되게 많으세요. 되게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달라는 건 되게 많은데 저희는 거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안 해주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직접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원 자치 활동들이 되게 많은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치 회의도 하시고 회의도 자체적으로 좀 하시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아예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동아리 미술이나 뭐 탁구나 뭐 이런 것들 정해서 본인들이 하시고 공부 활동도 본인이 목표 정해가지고 프로그램 없는 시간에 공부 활동이라고 해서 본인이 자격증을 따겠다 그러면 자격증 공부도 하시고 뭐 컴퓨터를 배우겠다 그러면 컴퓨터로 타자 연습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자치 활동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합 활동이라고 해서 지역나 사회 나들이나 행사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참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봄이랑 가을에는 야유회를 가고 여름에는 캠프를 가고 겨울에는 송년회 이런 것들 하면서 좀 많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예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서점을 만든다든가
어디 간다던가 뭐 이런 것도 계획해가 직접 본인들이 계획해서 길 찾아서 찾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워서 언제 한번 나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례 관리는 기업을 상당히 좋죠. 위에 뭐 신치라고 되게 상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는 이제 프로그램 팀이어서 이제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계획하고 시행하고 이제 결과 내고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만족도 조사하고 처음에 이제 욕구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맡아서 특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끼워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업무 및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 상담하고 약물관리, 증상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요. 가족 상담이나 이제 생활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는 되게 학부 때 많이 봤던 그래프인데 생활 지도의 영역과 상담의 영역과 심리치료의 영역이 이렇게 이 그래프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특강을 한다라고 듣고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뭔가 다 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활 지도부터 해가지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부터 뭐 씻는지 안 씻는지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콜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부터 막 해보기 시작해서 이제 상담 시간에 들어가면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뭐 심리치료가 필요하신 분 인지행동치료가 필요하겠다 인지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인지적으로 개입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다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프가 생각나서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 역할인데 이거 11월 프로그램 시간표로 제가 지금 넣어놓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요. 연초에 작성을 하고 프로그램 요구 조사하고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 실시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일지에 대한 결과 보고서도 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보고서도 되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보고서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한 2중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재활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12, 13분 정도가 직업을 가지고 취업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세요. 3분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재택근무지만 좀 생활 패턴이 깨질까봐 센터 나와서 컴퓨터실에서 아침에 재택근무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거 하면 집에 가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세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스파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마트에서 카트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사무업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보다 낫게 3개 정도 모니터 두고 하시더라고요. 회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업무들도 이제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센터 내에서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우선은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동기도 부여하고 뭐 자기 직업 흥미나 가치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소서나 뭐 이력서 이런 거 작성하는 것, 뭐 면접 연습 뭐 이런 것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 재활 훈련. 저희 내부에서는 뭐 매점을 좀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작게 매점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뭐 사업하고 뭐 이런 거 좀 해볼 수 있게 그리고 건물 청소도 이제 하면서 그분들의 월급 주면서 뭐 이렇게 건물 청소하면서 이렇게 좀 직업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내부에서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좀 훈련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외부에서 이제 훈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고용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취업하시면 저희들이 취업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취업하시면 첫 한 달간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가서 그거를 지원 좀 받으려야 되거든요. 지금 고용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좀 요령도 좀 알려드리고 거기서 트러블 생기면 거기 담당자 만나가지고 담당자랑 좀 조율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 내에 뭐 후원, 옷이나 생필품, 음식 이런 것들 받는 후원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연계 프로그램이나 검사, 보건소 이런 것들 그래서 운동시키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 검사는 마지막 파트로 넣어놨는데 심리 검사는 사실 저희가 많이 하지는 않아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로서 뭔가 제가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많이 하지는 못했고 이제 주로 검사가 들어오면 수련수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수련수 선생님들이 좀 하고 계시고 네.